전 세계에 계신 한국 체육 측정평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9회 한국 체육학기 학술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분과 세션으로 한국 체육 측정평가 분과 이번에 발표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경희대학교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국 체육 측정평가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체육측정평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정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계속 참여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과정을 겪어왔는데 이번 전국체육대회 기념 학술대회 그 주제처럼 이제는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기 위해서 이런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국가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항상 이끌려 가기보다는 적응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사 말씀 간단히 마치고 오늘 발제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발표를 이제 시작하는데 저희 측정평가학회 구두 발표자가 다른 분과 세션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총 4분이고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의 참여 형태, 강도, 지속 시간과 부상 간의 관계 분석을 연구한 최주필 원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측정평가학회 발표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최주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연구 주제는 신체활동 강도, 지속시간, 참여 형태, 그리고 부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 및 제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론입니다. 신체 활동은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질병을 예방하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WHO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신체 활동에 참여를 증가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심각한 오류를 함께 동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오류란 바로 부상입니다. 부상은 신체 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며 신체 활동 참여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약적인 요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 참여자 중 46%가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신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참가자 중 54%가 신체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부상은 신체 활동 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이며 신체 활동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신체 활동 참여 형태입니다. 신체 활동 참여 형태는 보조자, 지도자, 파트너로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신체활동 참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나 정보 전달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혹시 이정윤 교수님 질문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 신체 활동을 하실 때, 운동을 하실 때 혼자 하실 때나 혼자 하실 때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실 때 혹시 어느 상황에 더 운동을 과격하게 하시거나 열심히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거나 같이 할 때 더 과격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정민 교수님의 상황이 정확히 지금 주변인에 의해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받은 참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신체 활동 중 함께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신체 활동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며 그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신체 활동의 참여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 중 하나가 신체 활동 강도와 지속 시간입니다. 신체 활동을 구성할 때 강도와 지속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강도와 지속 시간은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참여자들이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신체 활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의 증가와 감소가 부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강도와 지속 시간 그리고 신체 활동 참여 형태를 통한 부상의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부상과 신체 활동 강도, 지속 시간, 그리고 신체 활동 참여 형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응답한 성인 중 생활체육 참여 형태 문항에 응답한 6,082명의 대상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변수 부분에서 저희가 생활체육 참여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족과 운동하는 사람, 친구와 운동하는 사람, 스포츠 클럽 멤버와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혼자 운동하는 사람 총 4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였고요. 부상은 최근 1년간 신체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험의 유무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신체 활동 강도는 응답자들이 직접 저, 중, 고강도에서 고를 수 있었고 신체 활동 지속 시간은 응답자들이 직접 작성한 시간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기술 통계를 통해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술하였고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통해 그룹 간 특성을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상과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테이블 1번은 전체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술한 표인데요. 이 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포스트학 결과 부분입니다. 나이에서는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월별 소득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즉, 클럽 멤버와 운동하는 그룹이 가족, 친구와 그리고 운동하는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2번은 1번과 달리 신체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 또한 포스트학 부분을 보시면 나이 부분에서 가족과 운동하는 그룹이 친구와 운동하는 그룹과 클럽 멤버와 운동하는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월별 소득에서는 클럽 멤버와 운동하는 그룹이 가족과 운동하는 그룹과 친구와 운동하는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이블 3번은 성별, 참여 형태, 강도, 지속 시간과 부상을
비교한 부상 간의 관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첫 번째로 강도를 보시면 고강도로 운동하는 그룹은 저강도로 운동하는 그룹보다 약 4.6배 높은 부상 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 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적게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많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약 23% 더 많은 부상 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참여 형태에서는 혼자 운동하는 그룹보다 클럽 멤버와 운동하는 그룹이 약 5.2% 많은 부상 확률을 가지고 있었으며 혼자 운동하는 그룹보다 친구와 운동하는 그룹이 1.7배 높은 부상 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부상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피겨 A, B입니다. 피겨 A는 그룹 간 부상 경험의 횟수를 나타낸 차트이며 피겨 B는 그룹 간 신체 활동 볼륨의 차이를 남녀별로 비교한 차트입니다. 피겨 B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남자의 가족 그룹과 친구 그룹 간의 차이와 여자의 친구와 운동하는 그룹과 혼자 운동하는 그룹 간의 차이를 제외한 모든 그룹 간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논의 및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신체 활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도가 부상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지속 시간은 부상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신체 활동 시 강도의 변화가 지속 시간의 변화보다 부상에 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추측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그리고 실무자, 그리고 지도자 혹은 코치들이 신체 활동을 할 때 강도와 지속 시간을 더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참여자들이 더 안전한 상황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체 활동 참여 형태 부분에서는 친구와 운동하는 그룹과 클럽 멤버들과 운동하는 그룹이 더 많은 부상 확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신체 활동 강도와 지속 시간의 증가와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운동할 때, 친구들과 운동할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 때, 이때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민 교수님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보통 참여자들이 주변인에 의해 심리적, 감정적 영향을 받아 활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부상 확률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와 주변인들 모두 참여 형태 간 차이점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파악을 하여 과도한 강도 및 지속 시간의 증가를 피해 부상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가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신체 활동 참여자와 현장 실무자 혹은 친구, 부모님들이 신체 활동 참여 형태와 강도, 지속 시간, 그리고 성별이 부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인지를 하여 예측 불가능한 부상을 조금 더 예방하고 더 나아가 참여자들에게 부상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자들이 발표를 마친 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발표를 하신 분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